710년 당나라 황궁. 황제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연사였을까요? 그 진실은 지금도 미궁 속에 있습니다. 7세기 말 당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중심장 안에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곁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들보다 영리하고 야심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문 귀족 위시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움과 영리함을 갖춘 그녀는 황태자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연 훗날 중종이 되는 황태자는 위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이 한 제국을 뒤흔들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측천무후.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가 모든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자신의 아들 이연을 황태자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권력 앞에는 피도 없었습니다. 이연과 위시는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황궁의 화려함 대신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연은 위시에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황제가 된다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요. 유배지에서의 14년. 그 세월이 위시를 단순한 황태자비에서 야망 있는 권력자로 단련시켰습니다. 세월은 측천무후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80대에 접어든 그녀는 병상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705년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이 측천무후를 몰아내고 이연을 황제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중종의 재위가 시작됐습니다. 황제와 함께 고난을 나눈 위시는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4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왕후는 황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황궁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과연 황제의 죽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위왕후는 측천무후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어떻게 신하를 다루는지를요. 그녀는 자신의 친족과 신복들을 조정 요직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딸 안락공주도 어머니 못지않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황태녀가 되겠다고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안락공주는 아버지 황제에게 관직 임명 문서를 가져와 직접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제멋대로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조정 신하들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감히 위왕후와 안락공주에게 맞설 리가 없었습니다. 중종은 유배지에서의 맹세 때문인지 위왕후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황제이면서도 실권이 없었습니다. 황궁 안에는 파벌이 넘쳐났습니다. 위왕후 일파, 황실 종친, 측천무후 시절 구신들이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위왕후의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황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천무후처럼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710년 여름, 황궁에 들이온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역사서는 기록합니다. 황제의 죽음 직전, 황제의 음식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어갔다고요. 710년 6월, 중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황궁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중종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재위 6년, 유배지에서 돌아와 황제가 된 지 불과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위왕후는 황제의 죽음을 즉각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조정 요직을 자신의 사람으로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어린 황태자를 황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황제 이중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위왕후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위왕후는 마침내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칼이 뽑혀 있다는 것을요. 황실 종친 이용기. 그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왕후가 황궁을 장악한 그 순간부터 그의 칼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용기는 믿을 수 있는 신복들을 모았습니다. 태평공주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쿠데타의 씨앗이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황궁 경비대의 일부도 이용기 편으로 포섭됐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710년 7월의 밤, 장안의 하늘은 고요했지만 땅 위는 달랐습니다. 쿠데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기의 군사들은 황궁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위왕후 일파를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왕후 측 병력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쿠데타는 순식간에 황궁을 뒤집었습니다. 위왕후는 달아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황제의 권력을 손에 쥔 여인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위왕후는 곧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형됐습니다. 딸 안락공주도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황태녀가 되겠다던 꿈은 피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위왕후의 일파는 조정에서 모두 쓸려나갔습니다. 하룻밤 만에 권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용기는 아버지 예종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자신은 황태자가 됐습니다. 다음 황제 자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왕후의 이름은 황궁 곳곳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새 권력자들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 같습니다. 위왕후는 역적과 독보로 기록됐습니다. 그녀 스스로 변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묻습니다. 중종의 죽음은 정말 독살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였을까요? 측천무후와 위왕후.
같은 야망을 품었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한 두 여인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측천모우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인재를 발탁하고 법과 제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탄탄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위왕후는 달랐습니다. 황제의 죽음 직후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권력은 쉽게 무너집니다. 측천모우는 신하들을 통해 통치했습니다. 반대자를 제거하면서도 실력 있는 인재를 곁에 뒀습니다. 위왕후는 친족과 측근으로만 권력을 채웠습니다. 신하들의 민심은 그녀를 떠났고 그것이 그녀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구당서와 신당서는 위왕후를 가혹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쓴 것은 그녀를 무너뜨린 세력이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위왕후를 재평가합니다.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권력 구조 속에서 생존을 도모한 여성이었다고요. 당나라는 여성이 비교적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한 시대였습니다. 측천모우가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위왕후는 그 길을 따랐습니다. 안락공주를 단순한 방종한 공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도 권력 구조 안에서 자신의 생존 전략을 구사했던 것입니다. 당나라 초기 역사는 쿠데타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무문의 변, 측천모후, 위왕후 그리고 이윤기의 쿠데타까지 위왕후를 제거한 이윤기는 빠르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에게 위왕후의 실패는 더 강해지는 발판이 됐습니다. 712년 이윤기는 마침내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현종, 당나라 역사에서 황금기를 연 황제입니다. 현종의 치세 개원성세, 당나라는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문화와 경제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위왕후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은 꺾였지만 그녀가 남긴 역사의 파장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늘 묻습니다. 위왕후는 권력의 눈먼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와 맞지 않았던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중국 역사 속 수많은 권력자처럼 그녀도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위왕후,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 지워졌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